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 중에 제가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경제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쌓여있던 내용 중에 그런 고정관념이 박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제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의 가시를 뽑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매트릭스, 한국에서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Free your min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비워라 이런 뜻인데요. 오늘 들으시는 내용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고정관념에 대한 반발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한 투자를 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투자를 해? 너는 이 종목 왜 샀어? 너는 왜 주식 투자를 하니?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나는 왜 주식 투자를 할까? 그냥 매매 중독돼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내가 저축한 돈을 조금 더 은행 이자보다 잘 굴려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행위잖아요.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대단히 좋은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본질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어떤 특정한 종목의 시세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 아니야? 맞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더라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단타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스윙 매매, 그리고 중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매매 방식은 단타 같은 경우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거고요. 단기 같은 거는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며칠 안에 파는 게 되겠죠. 스윙 같은 거는 오늘 사서 한 3개월이라는 기간 아니면 한 달이라는 기간 이렇게 기간을 잡아두고 주식을 보유를 하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자, 중장기 투자 같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보유할 만한 종목, 거기서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다양한 매매 방법 중에서 다른 점은 뭐냐? 결국 시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중장기 투자도요.
내가 어떤 기업의 뭐 가치를 보던 아니면 산업의 독과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2차 전지 같이 배터리 같은 앞으로 미래 모두가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가 될 거다라는 그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어찌됐든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수익이란 말이죠.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장사를 손해 보려고 합니까? 아니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서 마진을 남겨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는 것에는 단타든 스캘핑이든 중장기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베너핏을 줘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너핏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요.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무슨 경제에 대단히 기여를 했다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그냥 한 거라고는 주식 사가지고 길게 들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는 중장기 투자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는 중장기 투자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지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단타나 단기 매매하는 건 나쁘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쁘다는 거지? 매매를 작게 하면 나쁜 건가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 좀 잡혀 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뭐 가치가 싼 종목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무언가 무슨 정석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가하는 건 뭔데요? 결국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캘핑이나 단타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 다만 길게 보유하는 거, 이거는 짧게 보유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단타나 단기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매매 방식과 투자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지금 세금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거래세를 매기고 있어요. 한번 사서 5년, 10년, 2년, 3년 보유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나가는 세금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자, 잦은 매매를 통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중장기 투자가 무슨 뭐 교회 바이블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홀리 성배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가 뭐 건전한 투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행위예요. 그 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무슨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정도를 걷고 정석을 따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부터 날아가서 200~300%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샀는데 3% 바로 급등이 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짧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대요.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보유 안 하고 있으면 그 리스크는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통계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 주식은 10년 전에 중장기 투자를 뭐 우량주들 분산했다. 본 게 없어요. 몇 종목 안 됩니다. 미국 주식들은 달라요. 그죠? 왜? 뭐 우리나라는 뭐 오너들이 뭐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배당을 많이 안 줘요. 그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중장기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사야지. 요새는 굉장히 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든 스윙이든 단타든 스캘핑이든 중장기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중장기 투자가 정석이니 대형주 매매하는 게 정석이니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닐까. 가장 오래된 그냥 텍스트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면요. 안전한 자리, 뭐 안전한 종목, 주식은 안전한 자리와 안전한 종목이 있는가? 이 얘기 여러분들 뭐 TV 방송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뭐 유튜브도 많으니까 종목 추천하는 것들 보면 안전한 자리, 뭐 안전한 종목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개똥 같은 소리죠, 참으로. 안전한 자리, 안전한 종목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식은 위험 상품입니다, 여러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없어요. 주식을 사는 순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안전하냐? 어떤 종목이 어떤 위치가 안전한 위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대형주 사면 안전한 종목인가요? 삼성전자 96,000원에 샀습니다.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지금 주가 6만 원이에요. 안전한가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안전한 자리, 바닥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실 가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시장이 무너질 때, 뭐, 우량죽은, 뭐, 바닥죽은 더 빠지고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하나 딱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 언제든지. 이건 굉장히 내가 위험한 상품을 취급을 하는 거다. 아까 장사를 비유를 드렸어요. 물건을 사서 여기에 마진을 남겨서 파는 겁니다. 주식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아무도 이 물건을 다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누군가 사줄 때까지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산 가격에만이라도 사주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남겨서 팔면 다행인 거고. 그런데 아무도 안 사줘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품은 내가 잘못 샀구나.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 상품을 팔 수 있겠죠. 가격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싸네? 라고 생각해서 사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식에서는 손절매라고 하죠. 주식은 위험한 상품이에요. 위험한 상품. 삼성전자가 지금 뭐 6만 전자, 뭐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뭐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낮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성능이 훨씬 더 좋은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크게 무너질 수 있겠죠. 뭐 실적을 그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도태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안전한 종목일까요? 지금 사는 가격대, 지금 사는 위치가 안전한 위치일까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품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을 샀어요. 그런데 횡령 배임, 대주주가 갑자기 횡령 배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안전한가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죠. 그런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아,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매년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20개, 30개 됩니다. 그 중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들도 있지만 횡령 배임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주식은 위험 상품이란 걸 꼭 인지를 하시고요.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드리죠.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지 전문가에게도 이득이고 증권사에게도 이득이고 금융 쪽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다 이득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굉장히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써놓는다든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거나 많이 내는 사람보다는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런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저는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해요. 안전한 자리, 안전한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안전한 종목이다. 대형주,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안전하다. 말씀드렸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갑자기 회계장부가 쿠킹돼 있다. 회계 분식 회계다. 회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대형주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10년 전의 주가와 지금 주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졌죠. 대형주라서 괜찮나요?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대형주고 소형주고 실적주고 할 거 없이 다 폭망하는 겁니다. 팬데믹 때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 종목들 다 무너졌었습니다. 금융위기 2007년도에 터졌을 때 다 무너졌죠. 결국 안전한 종목, 안전한 자리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파랑새를 쫓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주 여러분 바닥주 안전하게 바닥주에서 매수하세요. 바닥주를 하다 보면 인생이 바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거기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주 안전한 종목 그런 건 없습니다. 바닥주라고 생각돼서 공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점을 깨고 또 하단을 밀고 내려가.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10%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손절 안 할 겁니까? 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는 무슨 생각이다? 그냥 그 사람만의 착각이다. 급등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위험한 위치인가요?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여긴 너무 위험해. 그것도 그냥 그 사람만의 착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있죠. 수익률 대회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신고가 갱신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20% 이상 상승을 해요.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덕양산업 같은 거 실적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급등을 합니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부터 해서 매매할 종목들 시장 이야기 이런 것들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2,600원에서 5,700원까지 올랐어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보유자의 영역, 위험한 자리다. 급등주 여러분 하면 망합니다. 테마주 하면 망합니다. 실상은 딱 4거래일 만에 7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왜 신고가 종목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2배 이상 올라간 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고정관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겪어보면서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섹터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실적주, 여러분, 실적주들이 막 실적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안 올라가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주가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성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안 움직여요. 주가는 실적을 추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정하는 종목들도 있죠.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때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언젠가는 인정을 받겠지. 그 가치를 누군가는 나중에 인정을 해주겠지 하고 사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13년 걸려서 2배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그런 가치 투자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투자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래도 손해를 안 봤으니까, 모두가 손실을 보고 떨어져 나가는 시장에서 손해를 안 봤으니까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주라는 거,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꺾여서 내려가면 밑에 또 바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밑에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틀린 이야기다. 결국 주가가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거기가 바닥으로 확인이 되어야지 우리는 거기가 바닥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자,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가요. 유니온 머티리얼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뭐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니까 우리 한번 조금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조금 현실적인 것들, 로봇 관련주들 한번 봅시다. SPG라는 종목, 물론 제가 이때 서울경제TV보다 타 방송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감속기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신고가가 나왔을 때인데요. 이 종목하고 또 다른 종목 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하길래 저는 이 종목이 신고가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고가라는 건요,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와 있어요. 9,000원 하던 게 23,000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많이 오른 종목 위험해 보입니까?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1시에 라이브 방송한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저녁 방송 시간에 레이크 머티리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O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OLED 시장에 투자를 한다, 우리도 OLED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OLED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올해 1월 달에 4,000원 하던 게 13,000원, 3배 가량 넘게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TV에서 방송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위험하다, 이제 위험하다 얘기를 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선수의 영역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음봉이 나왔네요.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리고 단기간에 몇 퍼센트가 올라요? 4, 5일 만에 4, 50%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몇백 프로 뭐 이런 거 난 것들 뭐 방송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0% 20%가 적은 수익 같지만 엄청난 수익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신고가 올라가고 강한 종목들, 우리 또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이런 거 봐봐요. 신고가 가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편입을 하겠다 하니까 앵커님도 그러셨어요. 요 딱 상태에서 자 3만원 하던 게 12만원 와 있습니다. 4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공략을 하니까 여기서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뒤에 주가는 20% 넘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결국은 바닥주보다는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더 많이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손절이 있는데, 바닥주도 내가 바닥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밀려서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내려가요. 마이너스 10%가 나면 손절을 해요. 자, 두 개 다른 점이 뭐죠?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떨어지면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야 되고, 이것도 떨어지면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는 위험하다, 위험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안전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과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AI 관련주들 여러분 올 초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그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가는 종목이 더 올라갔어요. 자, 테마주라서 위험하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 돈을 절대 못 버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 뭐 한다고 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뭐 선비 노름 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되는 거 해야지. 왜 뭐 실적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따져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실적이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요, 이렇게 크게. 뭐 때문에 올라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주가는 실적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리고 실적 장세가 있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런 장세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실적만 따져 쌓고 하면 시간은 날아가고 돈은 못 벌게 되는 겁니다. 왜? 주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만 이상한 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한 장이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간다.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요, 한 4년 5년 중간중간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폭락장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근데 그때 한 1년씩 빼고요, 항상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고 올라가는 테마만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이래 왔어요. 그런데 이게 비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많이 올라가는 거는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쁜 게 아닌데 수익을 주는데 왜 나쁜 종목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뭔가 뭐 정도를 걷는 게 아닌 뭐 사파인 뭐 악한 거, 나쁜 거 이런 쪽으로 막 몰아가요. 그게 이야기하기 편해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올라가는 종목을 나쁘게 취급을 합니다. 자, AI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 불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강한 종목들 안에서 어떤 엣지를 찾아서 공략 포인트를 찾아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망한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급등했으니까 급락할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거 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손절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뭐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손절 없이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사는 순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택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2만 원 하던 게 10만 원 왔을 때 내가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가 왔다.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10% 빠지면 내가 사서 안 올라가고 10% 빠지면 손절할래 라는 세팅을 해놓고 사는 거 하고 저기 바닥에 있는 삼성전자 7만원 8만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샀는데 10%가 빠져요. 그러면 이거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하겠다 라고 세팅을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대형주, 우량주 매매하면 정석 투자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돈을 벌고 안전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내려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전한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왔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좀 모순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PPT 내용인데요. 주식은 실적을 추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간혹 하는 거 있어요. 실적이 몇백 프로 상승이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줍니다. 근데 별로 크게 잘 안 오르죠. 물론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데 그 실적을 과연 추종을 했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훨씬 더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실적이 주가를 추종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는 실적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요, 주식은 결국 심리적인 요인, 미래에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죠. 실적이 좋은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틀렸다. 그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고 어떤 숫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활용을 하겠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을 가치 투자를 하거나 실적을 베이스로 투자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투자 방식이고 그것만이 정도다, 정석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이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덕양산업처럼 그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을 통해서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는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투자를 했는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도 계속 나는 가져갈 거야. 마이너스 20%, 30%, 40%. 더 싸집니다. 더 싸지고 더 좋아져.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는 안 올라가. 돈은 못 벌어. 괜찮아.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돈 못 번다. 물론 뭐 안 팔면 손해 아니야. 이렇게 또 자위를 하죠.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 핵심은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데서 핵심은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수익을 낼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던 간에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리스크를 회피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상품을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는데, 이 위험 상품이 잘못돼서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안정책, 안전망,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9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삼성전자니까 뭐 괜찮을 거야. 시간 오래 걸려서 수익 낼 수 있어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렸다면 6만 원이 왔을 때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요? 9만 원에 산 사람들이 한 10% 정도의 손절 폭을 잡고, 그러니까 8만 1,000원이 됐을 때 손절을 하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좋으면 기다렸다가 한 6만 원 정도에 다시 샀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6만 원의 주식을 다시 샀다면, 글쎄요, 9만 원에 보유했던 주식 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식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리스크는 회피하면서 말이죠. 급등하는 종목들을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손절의 기준을 딱 잡고 접근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바닥주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0% 가면 손절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회피를 똑같은 손실폭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위험한 종목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 손절을 안 하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손절을 안 하니까 많이 빠지는데 그냥 그걸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명확하게 10% 손절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손실은 10%, 그 이상은 절대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수익 낼까? 이것보다는 말씀드렸지만 단타를 하든 스캘핑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어떻게 내가 손실 나는 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회피 방법은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다 손절까지 한다든지. 신고가 종목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정석이란 없으며 틀린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왜 하냐 물어봤죠. 주식 투자 뭐 하는 겁니까? 사고 팔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상품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얹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보주,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술을 열심히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종목이 좋다, 어디서 고급 정보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런 정보주를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났어요. 근데 그게 그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내가 계속 그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정석이 아니니까 나쁜 겁니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캘핑을 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돈을 벌입니다.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요. 손실 날 때는 조금 나고 수익 날 때는 많이 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큰 수익이 났고 2달, 석 달, 넉 달, 매달 수익을 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정석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니까 나쁜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정석적인 투자다 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냥 듣기 좋은 속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하시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그냥 운으로 한번 수익 내고 크게 또 손실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테마주를 매매하던 급등주를 매매하던 낙폭 과대주를 매매하던 하한가 종목을 핫다를 하던 상다를 하던 그런 거는 정석 투자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 벌리면 그 방법이 맞는 거고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관적인 관점이랑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테마주 하면 망해요. 급등주 하면 망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적 베이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급등주 테마주를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러면 왜 급등주를 하고 왜 테마주를 하면 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객관성은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매매해 봤다가 망했거든. 매매하니까 크게 빠질 때 손실 크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해서 안 되면 남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이죠.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막 올랐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조정 나오면 상승 추세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왜 달라질까? 이야기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수치로 정형화되어 갖고 여기서 250%가 올랐을 때는 위험한 구간, 300%가 올랐을 때는 아주 위험한 구간, 500%가 올랐을 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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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그냥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관적인 관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는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그런 종목이 더 가요.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제가 여러분들 1시에서 2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에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오늘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오늘 최고가에 여러분들께 사라고 한 거예요. 왜? 내일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내일 수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주가 빠져요, 상한가보다 아래로, 손절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야, 그 손실 났잖아 결국. 근데 과연 100이면 100종목 다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한 종목들 올라가는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샀는데 거기서 안 가고 밀리면, 내 생각과 다르게 가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보여드리다시피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밥 먹듯이 해요. 상가 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시장의 트렌드가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가면 그런 종목들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방식입니까? 정석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샀는데 내일 아침에 갭이 떠서 5% 상가에 사자마자 내일 장마 칠 때 샀는데 내일 5% 수익을 줘요. 단 하루 만에. 나쁜 건가요? 정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나오는 내용들 누가 들어도 그렇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시장의 90%는 손실을 보게 되어 있고 나머지 5%에서 10%만이 수익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면 과연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 똑같이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듣기 좋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듣고 투자를 하면 돈 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선수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점에 다가왔다 얘기를 드리면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 고정관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장이 항상 옳습니다. 그 종목의 시세가 높아지고 높게 형성이 되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걸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말이 안 되는 건 없거든요. 단지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요, 징징거릴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순응하고 그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비로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알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과연 저게 객관성이 있는 내용인지, 주관적인 내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매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찾아뵙고 있고요. 또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들, 단기간에 오늘 사면 내일 가는 그런 종목들 왜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